사람들은 왜 이 책에 그토록 열광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그렇게 열광할까? 이것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글이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전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삶의 지혜들은 놀랍게도 매우 현대적이다. 수없이 쏟아지는 재편집본과 여러 언어의 번역본이 그 유효성을 확실히 증명한다. 그는 계급이나 직업의 한계와 엄격한 시간 구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거침없이 넘어와 우리에게 말을 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뼈 있는 인생 조언, 그 세 번째 낭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야 할 재주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지인의 결점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수완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그 공포는 차츰 사라지게 된다. 또한 깊이 생각하면 불쾌한 일을 예방하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다. 예의 바르다는 평판을 얻어라.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예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종의 마법과 같다. 무례할 때 모두의 분노와 경멸이 일어나듯 예의가 바를 때 모두의 호의를 얻는다. 무례함이 교만함 때문이라면 미움받을 만하고 무식함 때문이라면 경멸받을 만하다. 예의는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언제나 낫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의 있게 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들 사이에서 예의 있게 대하면 그 가치가 드러난다. 예의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가치가 크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자신도 존중을 받는다. 예의와 존중은 그것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사람에게 그대로 머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라. 지식까지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다. 생각과 취향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구닥다리 생각은 버리고 취향도 최신 유행에 맞춰야 한다. 다수의 취향이 거의 모든 일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것을 따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몸과 마음을 단장할 때 비록 과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현재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단, 이런 생활 법칙은 선의 영역에서는 예외이다. 그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늘 실천해야 하는 미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실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구시대적 발상처럼 보인다. 선한 사람들도 과거 좋은 시절에나 살아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받지만 선한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주류가 되지 못하고 대중도 그들을 따라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선에 맞춰 살아야 한다. 또한 운명이 거절한 것보다 허락한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번영할 때 역경을 대비하라. 여름에 겨울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쉬운 예방책이다. 번영할 때는 호의를 얻기 쉽고 우정도 넘친다. 따라서 이럴 때 악천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역경을 만나면 호의를 얻기 어렵고 우정도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와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라. 지금은 그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번영할 때는 친구들을 모른 척하고 역경을 당할 때는 그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념도 감추어야 하는데 결점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은 곧 저지르려는 잘못까지 미리 떠벌린다. 명성은 한 일보다는 신중함이 좌우한다. 따라서 금욕 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은 해와 달의 일식이나 월식처럼 훤히 드러난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조차 숨겨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삶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절대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불평은 위로하는 연민보다 화나게 하는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불평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즉,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불평하면 그것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은 자신도 첫 번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구실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불평함으로써 미래의 불평을 초래한다. 또한 도움이나 위로를 구하면서 과도한 응석을 부리다가 경멸을 받는다. 차라리 자신이 받은 호의를 칭찬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편이 낫다. 하지만 부재 중인 사람들이 베푼 호의를 반복해 말하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같은 호의를 베풀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명성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꼴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자신의 수치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적들을 저지하고 친구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들만 알린다. 무엇을 주는가보다 어떻게 줄까를 더 생각하라. 두 번 생각하라. 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게 안전한데 특히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리고 허용하거나 개선해야 할 때는 시간 여유를 갖는 게 좋다. 그러면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그럴 때 늘 더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란 것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 귀해진다. 만일 거절할 일이 생기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첫 충동의 열기가 식고 냉정해지면 대부분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급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늦게 허락하는 게 좋다. 이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책이다. 혼자 제정신인 것보다 모두와 미치는 게 낫다. 이는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만일 모두가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혼자 제정신이라면 그들 사이에서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종종 가장 높은 수준의 알미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남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보통 대다수가 무지하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려면 아주 신에 가깝거나 아니면 아주 짐승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위의 말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
혼자 미치는 것보다 다수와 제정신인 게 낫다. 그러나 여전히 키메라처럼 특이한 존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 집요함이 지나치면 어리석음과 분노만 남는다. 항상 반박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 모든 일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 똑똑하다는 뜻일 수 있지만 그런 집요함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 자잘한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친분 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맛있게 먹다가 걸리는 뼈가 가장 아픈 것처럼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반대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해로운데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납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라. 그래야 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쓸데없는 추리나 지루하고 장황한 말투로 주변을 배회한다. 그들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하고 결국은 핵심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혼란스러운 이해력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일에 시간과 인내심을 낭비한다. 그래서 막상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이미 시간과 인내심이 바닥나 있다. 내버려 두는 기술. 특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큰 파도가 칠 때는 이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인간관계에는 마음의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가 분다. 그럴 때는 파도가 덜한 안전한 항구로 몸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 종종 치료법이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저쪽에서는 자연이, 이쪽에서는 도덕성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때로는 치료법을 쓰지 않는 것이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군중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지금 뒤로 물러서면 나중에 승리를 얻게 된다. 샘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탁해진다. 그리고 그런 물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다시 맑아진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두는 것이고, 그럴 때 스스로 진정된다. 다친 손가락은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쳤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악인은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놀리도록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인은 늘 드러낼 만한 결함이 없는지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고통을 찾기 위해 악의적인 암시를 던지며 결점을 발견할 때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 결점이든 유전적 결점이든 모른 척하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운명까지도 가장 아플 만한 곳을 찾아 상처 주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상 생사를 찌른다. 따라서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전자는 멈추고 후자는 지속할 수 있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조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제불능 멍청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친절한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하고 군주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어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무도 막지 못해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우정의 문 정도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 문을 통해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끼리는 부담 없이 조언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친구의 충실하고 지혜로운 의견이 만족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모두를 존경하고 신뢰할 필요는 없다. 단, 지혜라는 비밀의 방에는 의지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잡도록 평가해주는 친구라는 믿음직한 거울을 두어야 한다. 자기 것을 제대로 팔 줄 알라. 탄탄한 내실을 갖추었다고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두가 사기 전에 내용을 따져보거나 안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남이 사러 가는 걸 보고 우르르 몰려간다. 따라서 자기 가치를 입증할 줄 아는 건 훌륭한 기술이다. 때로는 칭찬을 통해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듣는 상대방에게 갖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어떨 때는 멋진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이것은 가치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 이럴 때는 절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만 판다고 알리는 것도 일반적인 유인책이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결핍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 것을 사기 쉽거나 평범한 것으로 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사러 오지 않고 뻔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재능뿐 아니라 취향에서도 더 탐나고 특이한 것을 쫓기 마련이다. 빛을 가리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라. 당신의 빛을 많이 가리는 사람과는 어울림을 줄여 나가야 한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명성이 높아진다. 그런 사람은 늘 주연을 맡고 아닌 사람은 조연을 맡는다. 그런데 후자가 조금이라도 명성을 얻는다면 그것은 전자가 받고 남은 것 덕분이다. 달은 별들 사이에서 홀로 밝게 빛난다. 하지만 해가 뜨면 더는 빛나지 않거나 사라진다. 따라서 빛을 가리는 사람이 아닌 더 멋지게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마르티 알리스의 시에 등장하는 현명한 파블라도 이런 방법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다. 즉, 그녀는 못생기고 단정치 못한 하녀들과 함께 있어서 빼어나 보였다. 그렇다고 더 떨어지거나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다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높이다가 자기 평판을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따라서 발전하는 중이라면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미 그 경지에 올랐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다가 자기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남들이 불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은 종종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호의로 그 사람의 불행을 보상하려고 한다. 번영할 때는 모두의 마음을 받다가 역경을 당할 때 모두의 동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몰락하면 그들에게 향하던 복수심이 동정심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운이 뒤섞이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 한편, 항상 불행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행운이 따랐던 어제는 피했다가 불행해진 오늘은 함께 간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고귀한 품성을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 지저분한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남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본래 모습대로 행동해야 한다. 적에게 베푸는 관대함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힘뿐만 아니라 우월한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비열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굴욕이다. 따라서 관대함은 항상 우월하다. 올바른 사람은 절대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오심이 생긴다고 막 끝난 우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대의 신뢰를 이용해 복수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배신의 냄새가 나는 것은 전부 명성에 흠집을 낸다. 명예로운 사람은 아주 작은 비열함의 흔적도 거부한다. 고상함과 비열함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정중함과 관대함, 신의가 사라졌다고 해도 당신 가슴 속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는 다양한 친구와 사람, 이를 구별하는 것만큼 정확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나쁜 말은 설령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좋지 않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건 더 나쁘다. 그 누구도 말만으로 살 수는 없는데 그것은 바람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의만 차리면서 살 수도 없는데 그것은 공손한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빛을 이용해 새를 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현혹이다. 하지만 우쭐하는 사람은 바람 같은 말에도 만족한다. 가치 있는 말이 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들은 대체로 속이 비어 있다. 따라서 어떤 나무가 열매를 주고 어떤 나무가 그늘만 주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극복할 줄 알라.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굳센 마음만큼 좋은 동반자는 없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극복할 줄 알면 조바심이 줄어든다. 운명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고난을 배가시킨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숙고를 통해 약점을 극복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별들까지도 정복한다. 호의를 낭비하지 말라. 소중한 친구들은 소중한 기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의 신뢰가 사소한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호의를 낭비하는 꼴이다. 큰 닻은 늘 가장 위험할 때를 대비해 보관해 두어야 한다. 별거 아닌 일에 중요한 것을 낭비하면 나중에는 뭐가 남겠는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만큼 귀한 이들은 없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런 호의가 세상을 세우거나 망가뜨릴 수 있고 심지어 재능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다. 천부적 재능과 명성은 현명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만 행운은 그들을 시기한다. 따라서 재물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자들을 고쳐주는 약은 없다. 직접 지식을 얻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라. 자기 지식이든 남의 지식이든 지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다수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안다고 착각한다. 이런 어리석은 고질병에는 치료법도 없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도 찾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만 했어도 현명해졌을 것이다.
원래 지혜로운 예언자가 드물기도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아서 한가하게 지낸다. 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위대함이 줄어들거나 능력이 약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조언을 구하면 명성은 더욱 높아진다. 불행과 싸우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 남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도 빛이 바래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별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존중을 얻지만 인간적인 것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의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맞닿아 있다. 거짓말하지도 진실을 다 말하지도 말라.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하는 일도 없다. 그것이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출 줄 아는 것만큼 진실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이라도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질 수 있다. 속는 사람은 모자란 것으로 여겨지고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여겨지는데 둘 중에 후자가 더 나쁘다?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다. 일부는 자신을 위해 또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다.